한국 날뛰는 꼴 도저히 못 봐주겠다. 당장 핵 빼사라. 미국 백악관에서 긴급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전 세계에서 각광받자 심술을 부린 건데요. 그런 미국도 정작 위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카터이고 미 해군 제5함대 작전 참모로 17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은 바레인 해군 기지 외곽 통제선에서 연기를 뚫고 뛰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유조선 한 척이 기뢰를 밟고 폭발했고 파편이 바다 위로 쏟아지며 구조 신호가 난무했으며 해협이 막히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무전기를 귀에 대고 함대 사령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고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등에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카터 소령 현재 상황 보고하십시오. 사령관 목소리가 무전기 너머로 들려왔고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유조선 격침 확인됐고 해협주 항로 봉쇄 상태이며 구조작전 투입 중입니다. 사령관이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8시간 내 항로 확보 실패 시 이란 핵시설 타격 검토 들어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48시간이라니 해협 전체를 소외하고 항로를 여는데 최소 일주일은 걸리는 작업인데 이틀 안에 끝내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이었고 실패하면 전면전으로 번질 압박이 시작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앞을 봤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바다 위로 기름이 번지며 불길이 치솟고 있었으며 구조 헬기가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어요. 제 옆에서 부함장 데이비드 로건 중령이 쌍안경으로 해상을 관찰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카터 기뢰 밀도가 예상보다 높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어요. 얼마나 높습니까? 로건이 쌍안경을 내리며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항로 전체에 최소 300개 이상 추정되고 패턴이 불규칙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300개라니 일반적인 방어 기뢰망보다 3배 이상 밀도였고 이건 단순 봉쇄가 아니라 완전 차단을 목표로 설계된 구조였어요. 저는 로건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즉시 소해함 투입하고 미군 단독으로 작전 개시합니다. 로건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동맹 지원은 요청 안 하십니까? 저는 그를 보며 냉소하며 대답했습니다. 실전 경험 없는 동맹한테 이런 작전 맡기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로건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저는 무전기를 들어 함대 전체에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함정소에 태세 전환하고 헬기 즉시 투입하며 항로 중앙부터 탐지 시작하십시오. 무전기 너머로 각 함정에서 확인 신호가 들어왔고 해상에서 소해 헬기들이 이륙하기 시작했으며 견인 소나가 바다 위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쌍안경으로 작업 현장을 지켜봤고 헬기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비행하며 해저 탐지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모니터에는 실시간 소나 데이터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0분간은 순조로웠습니다. 기뢰 신호가 하나둘 포착됐고 위치가 지도 위에 빨간 점으로 표시되기 시작했으며 저는 이 속도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0분이 지나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탐지 신호가 불규칙하게 나타났고 특정 구역에서는 아예 반응이 없었으며 헬기 조종사가 무전으로 보고했어요. 작전 통제, 이 구역 신호 이상합니다. 저는 즉시 무전기를 들고 물었습니다. 무슨 이상입니까? 조종사가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소나 반응이 간헐적으로 끊기고 해저 지형도 평소와 다릅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불안했습니다. 소나 반응이 끊긴다는 건 기뢰가 탐지 회피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해저 구조물에 가려져 있다는 뜻이었고 단순 소해 작전으로는 제거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로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구축함 USS 스톡데일 전진 배치하고 직접 확인하십시오. 로건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었고 스톡데일호가 천천히 작전 해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구축함을 지켜봤고 함수가 물을 가르며 전진하고 있었으며 함교 위에서 승조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스톡대 1호가 문제 구역 300m 지점까지 접근했을 때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한미 우현에서 물기둥이 치솟았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함체가 크게 흔들렸으며 무전기에서 비상신호가 터져 나왔어요. 스톡데일 피격 우현 손상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기뢰를 밟았다는 뜻이었고
탐지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어요. 저는 즉시 무전기를 들고 지시했습니다. 스톡데일 즉시 후퇴하고 손상 통제 시작하십시오. 함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엔진 출력 저하되고 후퇴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후퇴 불가라니 구축함이 기뢰 밀집구역 한복판에서 정지 상태로 남겨진다는 뜻이었고 추가 피격 위험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이었어요. 로건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카터 소령 예인함 투입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었고 예인함 출동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예인 작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스톡데이로 주변에서 또 다른 폭발이 발생했고 이번에는 함수 좌연이 타격을 입으며 함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쌍안경으로 그 장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기뢰가 연쇄적으로 반응하고 있었고 우리 탐지 시스템은 전혀 포착하지 못했으며 상황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때 레이더 담당 병사가 급히 다가오며 보고했습니다. 소령님, 미확인 함정 작전 해역 진입 중입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어요. 어느 함정입니까? 병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해군 소해함으로 확인되고 이미 외곽 구역 진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 함정이라니 사전 통보도 없이 작전 해역에 들어왔다는 건 명백한 무단 진입이었고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어 한국 함정에 직접 호출했습니다. 한국 소해함 즉시 작전 구역 이탈하십시오. 무전기 너머로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어요. 이해했습니다만 현재 위치에서 기뢰 신호 포착 중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불쾌했습니다. 기뢰 신호 포착이라니 우리 탐지망도 제대로 잡지 못한 걸 그들이 찾았다는 건 믿기 어려웠고 허풍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작전 참여는 불가하고 즉시 철수하십시오. 한국 함정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철수 전 좌표 전송하겠습니다. 무전이 끊기고 10초 후 우리 통신 시스템으로 데이터 패킷이 들어왔습니다. 로건이 화면을 확인하며 저에게 보고했어요. 소령님 기뢰 위치 좌표 32개 전송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데이터를 확인했고 좌표들이 우리가 탐지 실패한 구역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으며 스톡데이로 주변 기뢰 위치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정확히 찍어냈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고 우리가 놓친 기뢰를 그들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건 우연이나 운이 아니라 명백한 기술 격차였어요. 로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령님, 이 좌표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선택해야 했습니다. 한국 함정을 계속 배제하고 미군 단독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자존심을 접고 협력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어 한국 함정을 다시 호출했고 목소리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유지하려 했습니다. 한국 소해함 공동작전 승인합니다. 한국 소해함 공동작전 승인한다는 말을 무전기에 대고 내뱉는 순간 저는 이미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로건이 제 옆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여전히 이 결정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으며 단지 시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선택을 강요당한 것 같았어요. 무전기 너머로 한국 함정에서 답변이 왔고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즉시 합류하겠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 소해함을 나타내는 녹색 점이 천천히 우리 함대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속도는 빠르지 않았지만 정확한 경로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로건이 쌍안경으로 해상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님, 한국 함정 유관 확인됩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어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고 수평선 너머로 회색 함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함교 위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소해함 규모는 우리 것보다 작았지만 함체는 깨끗했고 장비들이 정돈되어 있었으며 승조원들이 갑판 위에서 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로건이 쌍안경을 내리며 말했어요. 생각보다 훈련이 잘 되어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냉소했습니다. 훈련이야 누구나 할 수 있고 문제는 실전이죠. 로건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한국 함정이 우리 함대 500m 지점까지 접근했을 때 무전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작전 통제 합류 완료했고 지시 대기 중입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고
최대한 공식적인 어조로 대답했어요. 현재 구축함 USS 스톡데일 기뢰 밀집 구역 좌초 상태이고 예인 작전 지원 바랍니다. 한국 함정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인전 주변 기뢰 제거 필요하고 소해 작업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소해 작업이라니 스톡데일호는 지금 당장 구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들은 절차대로 기뢰부터 제거하겠다고 말하고 있었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무전기에 대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인이 우선이고 소해는 나중에 처리 가능합니다. 한국 함정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기뢰 제거 없이 예인 시도하면 추가 피격 위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동시에 그들 말이 기술적으로 옳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기뢰 밀집 구역에서 예인 작업을 하는 건 예인함까지 위험에 노출시키는 거였고 순서상으로는 소해가 먼저였어요.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제 판단을 고집하고 즉시 예인을 강행할지 아니면 한국 측 의견을 받아들이고 소해를 먼저 진행할지 결정해야 했고 스톡데일호는 계속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로건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소령님, 그쪽 말이 맞습니다. 저는 그를 노려봤지만 결국 무전기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소해 작업 승인하고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십시오. 한국 함정이 확인 신호를 보내고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에서 소해 장비가 내려지기 시작했고 수중 드론 2대가 바닷속으로 투입됐으며 모니터에 실시간 영상이 전송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통신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확인했고 드론이 해저를 스캔하며 기뢰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으며 화면에 빨간 점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로건이 화면을 보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령님, 탐지 속도가 우리보다 빠릅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고 한국 드론이 10분 만에 스톡데일호 주변 기뢰 15개를 정확히 찾아내고 있었으며 우리 소나가 몇 시간 동안 못 찾은 것들이었어요. 탐지만이 아니라 제거 작업도 즉시 시작됐습니다. 드론에서 작은 폭약이 발사됐고 기뢰가 통제된 폭발로 무력화되기 시작했으며 수면 위로 작은 물기둥들이 연속으로 치솟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제거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고 절차도 정확했으며 이건 훈련으로만 익힐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실전 경험이 축적된 움직임처럼 보였어요. 그때 정보실에서 급히 올라온 통신 장교가 제게 다가와 서류를 건네며 보고했습니다. 소령님, 긴급 전문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내용을 확인했고 상부에서 보낸 추가 지시였습니다. 이란 고농축 우라늄 72시간 내 임계치 도달 가능 정보 입수했고 작전 가속 필요하며 실패 시 핵 확산 현실화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72시간이라니 48시간 안에 해협을 여는 것도 모자라 이제 핵 위협까지 추가된 상황이었고 외부 압박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저는 로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전 속도 올려야 합니다. 로건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지금도 최대 속도이고 더 밀어붙이면 안전 확보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쾌했지만 동시에 선택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고 결과를 내야 했으며 안전은 나중 문제였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어 전 함대에 지시했습니다. 작전 구역 확대하고 소해 범위 2배로 늘리십시오. 각 함정에서 확인 신호가 들어왔고 추가 헬기들이 투입되기 시작했으며 작전 해역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30분 후 상황이 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확대된 구역에서 기뢰 패턴이 기존과 완전히 달랐고 우리 탐지 시스템이 신호를 제대로 잡지 못하기 시작했으며 오탐지가 연속으로 발생했어요. 소해 헬기 조종사가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작전 통제 이 구역 기뢰 배치가 비정상입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고 물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조종사가 난처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일반 방어 패턴이 아니고 비대칭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우리 탐지망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비대칭 구조라니 이건 단순 기뢰망이 아니라 특정 탐지 방식을 회피하도록 설계된 고급 전술이었고 우리 장비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로건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님, 한국 측은 탐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로건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동일 구역에서 기뢰 위치 계속 찍어내고 있고 정확도도 높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고
한국 드론이 우리가 포기한 구역에서 기뢰를 연속으로 탐지하고 있었으며 빨간 점들이 화면에 계속 추가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못 보는 걸 보고 있었고 패턴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건 운이나 장비 차이가 아니라 분석 능력의 격차였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어 한국 함정을 호출했고 목소리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유지하려 했습니다. 한국 소해함 비대칭 패턴 탐지 방법 공유 가능합니까? 무전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한국 측에서 대답했습니다. 공유 가능하지만 작전 정보 교환이 먼저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작전 정보 교환이라니 이건 단순 기술 공유가 아니라 우리 작전 계획을 그들에게 공개하라는 조건이었고 사실상 일부 권한을 넘기라는 요구였어요. 로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령님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고 선택권도 없었지만 이 결정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는 결국 무전기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조건 수용하고 작전 정보 즉시 전송하겠습니다. 작전 정보를 즉시 전송하겠다는 말을 무전기에 대고 내뱉는 순간 저는 제가 어디까지 양보하게 될지 예측할 수 없었고 로건이 즉시 통신 장교에게 지시를 내려 암호화된 작전 파일을 한국 함정으로 보내기 시작했으며 화면에는 데이터 전송 진행률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한국 소해함을 응시했고 함교 위에서 누군가 쌍안경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으며 그 시선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로건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소령님 전송 완료됐고 한국 측에서 분석 데이터 회신 왔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으로 가서 화면을 확인했고 한국 측이 보낸 파일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뢰 배치도가 나타났고 우리가 탐지하지 못한 구역들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으며 각 기뢰마다 종류와 민감도와 예상 폭발 범위까지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 탐지 결과가 아니라 완전한 분석 보고서였고 그들은 이미 패턴을 해독하고 있었으며 우리가 몇 시간 동안 헤맨 구역을 그들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어요. 로건이 화면을 확대하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령님, 이 정확도는 우리 정보국 수준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쾌했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데이터는 전문가가 만든 것이었고 실전 경험이 축적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결과였어요. 무전기가 다시 울렸고 한국 함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전 통제 탐지 루트 수정 제안합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고 대답했어요. 어떤 수정입니까? 한국 측이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중앙 항로 집중 방식은 기뢰 밀도가 가장 높은 구역이고 측면 우회 경로로 먼저 진입하면 효율이 3배 증가합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측면 우회라니 중앙 항로는 유조선이 지나가는 핵심 경로였고 그걸 나중으로 미루면 작전 목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어요. 저는 무전기에 대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앙 항로가 우선이고 측면은 나중에 처리 가능합니다. 한국 측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중앙 돌파 시 손실률이 60% 예상되고 측면 경유하면 20%로 감소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60% 손실률이라니 절반 이상의 함정이 피격될 수 있다는 뜻이었고 측면 경로가 기술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건 명백했어요. 로건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님, 재검토 필요합니다. 저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중앙 항로를 고집하는 건 전술적 판단이 아니라 자존심이었고 한국 측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작전 주도권을 완전히 넘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레이더 담당 병사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소령님, 미확인 항적 다수 접근 중입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으로 다가갔고 작은 점들이 북쪽에서 우리 함대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으며 속도가 빨랐어요. 로건이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습니다. 해상 드론으로 추정되고 이란 측 공격 개시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드론 공격이라니 우리는 지금 소해 작업 중이었고 함정들이 저속으로 움직이거나 정지 상태였으며 공격을 받으면 회피 기동조차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저는 즉시 무전기를 들어 전 함대에 지시했습니다. 전 함정 대공 경계 태세 전환하고 CIWS 가동하십시오. 각 함정에서 확인 신호가 들어왔고 근접 방어 무기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으며
레이더가 하늘을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드론들이 수평선 너머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작은 점들이 점점 커지며 우리 함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으며 저는 쌍안경으로 그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소형 폭발 드론이었고 함체에 충돌하면 즉시 폭발하도록 설계된 자폭형이었으며 개당 위력은 작지만 다수가 동시에 들어오면 방어가 불가능했어요. 로건이 급히 말했습니다. 소령님, 후퇴 명령 내려야 합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듣고 고민했습니다. 후퇴하면 안전하겠지만 소해 작업이 중단되고 스톡데이로는 여전히 구역 한복판에 남겨진 상태였으며 시간만 더 지연될 거였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어 지시하려는 순간 한국 함정에서 먼저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작전 통제 드론 요격 지원 가능하고 현재 위치 유지 권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요격 지원이라니 한국 소해함은 대공 무장이 제한적이었고 드론 다수를 막아낼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저는 무전기에 대고 물었습니다. 요격 가능 확신합니까? 한국 측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시스템 준비 완료했고 즉시 개시 가능합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후퇴 명령을 내려 안전을 확보할지 아니면 한국 측 지원을 믿고 현재 위치를 유지할지 결정해야 했고 드론들은 계속 접근하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무전기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요격 승인하고 전 함정 현재 위치 유지하십시오. 한국 소해함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에서 소형 미사일 발사대가 올라왔고 레이더가 하늘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으며 첫 번째 미사일이 발사됐어요. 하얀 연기를 뿜으며 미사일이 상승했고 드론 편대를 향해 돌진했으며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드론 3대가 동시에 격추됐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그 장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정확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추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연속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미사일이 발사되면서 드론들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로건이 제 옆에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소령님 요격률이 90% 넘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함정은 방어 능력도 갖추고 있었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건 단순 지원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이었어요. 드론 공격이 10분 만에 종료됐고 남은 드론들이 북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으며 우리 함대는 피해 없이 작전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어 한국 함정에 말했어요. 요격 지원 감사하고 작전 계속 진행하십시오. 한국 측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만 측면 경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드론 요격으로 우리를 구해놓고 다시 원래 제안으로 돌아온 거였고 그들은 자기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로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님, 그쪽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중앙 항로 고집이 이미 의미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한국 측 분석이 우리보다 정확하다는 것도 증명됐으며 이제 자존심을 접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었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측면 경로 승인하고 탐지 루트 수정하십시오. 측면 경로를 승인하고 탐지 루트를 수정하라는 말을 무전기에 대고 내뱉는 순간 저는 제가 작전 주도권을 사실상 넘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로건이 즉시 항해 차트를 펼쳐 새로운 경로를 표시하기 시작했으며 한국 함정이 보내온 좌표들이 화면에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차트를 보며 새로운 루트를 확인했고 측면 경로는 중앙보다 3km 더 우회하는 구조였지만 길의 밀도가 현저히 낮았으며 해저 지형도 비교적 평탄해서 탐지가 용이해 보였습니다. 로건이 차트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어요. 소령님, 이 루트라면 스톡데이로 예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어 전 함대에 지시했습니다. 전 함정 항로 변경하고 측면 경로로 재진입하십시오. 각 함정에서 확인 신호가 들어왔고 함대가 천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으며 한국 소해함이 선두로 이동하면서 경로를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쌍안경으로 한국 함정을 지켜봤고 그들은 정확한 속도로 움직이며 드론을 계속 투입하고 있었으며 실시간으로 길의 위치를 우리에게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로건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어요. 탐지 데이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고 정확도도 유지 중입니다. 저는 화면을 확인했고 빨간 점들이 경로 주변에 표시되고 있었지만
중앙 항로보다 확실히 적었으며 우리 함정들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어요. 30분 후 함대가 측면 구역에 진입했고 첫 번째 소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드론이 기뢰를 탐지했고 우리 헬기가 폭약을 투하해서 무력화시켰으며 작은 폭발이 연속으로 일어나면서 경로가 점점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안도했습니다. 진행이 순조로웠고 예상했던 것보다 빨랐으며 이 속도라면 48시간 안에 항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로건이 제 옆으로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소령님 현재까지 기뢰 43개 제거 완료했고 손실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계속 진행하십시오. 하지만 1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함대가 측면 구역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기뢰 밀도가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했고 탐지 신호가 불규칙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해저 센서가 간헐적으로 먹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소해 헬기 조종사가 무전으로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작전 통제 센서 신호 끊기고 있고 해저 상황 파악 불가능합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고 물었어요. 원인 파악됩니까? 조종사가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 수 없고 장비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불안했습니다. 장비 이상이 아니라면 외부 요인이었고 기뢰가 센서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됐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로건이 화면을 확인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님, 한국 측도 동일 증상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받고 한국 함정에서 보낸 데이터에도 센서 두절 구역이 표시되어 있었으며 그들도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보실에서 긴급 통신이 들어왔고 통신 장교가 급히 올라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내용을 확인했고 상부에서 보낸 최신 정보였어요. 이란 핵실험 준비 단계 진입 확인됐고 농축 시설 활동 급증했으며 작전 실패 시 핵 확산 현실화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핵실험 준비라니 시간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작전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중동 전체가 핵 위협에 노출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로건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작전 속도 최대로 올리고 센서 없이도 진행하십시오. 로건이 당황하며 반문했어요. 소령님, 센서 없이 진입하면 기뢰 밟을 위험 극도로 높아집니다. 저는 그를 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위험 감수하고 밀어붙여야 합니다. 로건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저는 무전기를 들어 전 함대에 지시했어요. 전 함정 최대 속도 전진하고 센서 신호 무시하십시오. 각 함정에서 확인 신호가 들어왔지만 목소리들은 불안해 보였고 함대가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으며 센서 없이 눈먼 상태로 기뢰 밀집 구역을 뚫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10분 후 예상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선두에 있던 우리 구축함 USS 파레이가 기뢰 근접 폭발에 노출됐고 함체 좌연에서 폭발이 일어나며 물기둥이 치솟았으며 함정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파레이 함장이 무전으로 급히 보고했습니다. 파레이 피격 좌연 손상 발생했고 침수 진행 중입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또 한 척이 당했고 속도전 선택이 잘못됐다는 증거였지만 이미 함대는 깊숙이 들어온 상태였어요. 로건이 급히 말했습니다. 소령님, 후퇴 명령 내려야 합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듣고 고민했습니다. 후퇴하면 안전하겠지만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핵실험 준비는 멈추지 않을 거였어요. 그때 한국 함정에서 긴급 통신이 들어왔고 무전기 너머로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전 통제 강민준 소령입니다. 저는 무전기를 귀에 대고 대답했어요. 카터 소령입니다. 상황 보고하십시오. 강민준이 침착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뢰 배치 패턴 분석 완료했고 단순 방어가 아니라 유도형 차단 구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유도형 차단이라니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고 강민준이 계속 설명했어요. 중심부 기뢰를 건드리면 주변 기뢰가 연쇄 반응으로 활성화되고 전체 구역이 폭발 위험에 노출됩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연쇄 반응이라니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기뢰 하나가 주변 수십 개를 동시에 터뜨릴 수 있다는 뜻이었고 함대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어요. 로건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님,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어
강민준에게 물었어요. 대안이 있습니까? 강민준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중심부 회피하고 외곽부터 분해하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하고 시간은 더 걸리지만 손실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기존 계획을 폐기하고 강민준 방식을 따를지 아니면 속도전을 계속 밀어붙일지 결정해야 했고 8회 이후는 여전히 침수 중이었어요. 저는 결국 무전기를 들어 전 함대에 지시했습니다. 전 함정 즉시 정지하고 작전 방식 변경합니다. 전 함정 즉시 정지하고 작전 방식을 변경한다는 명령을 무전기에 대고 내린 순간 저는 함대 전체가 멈춰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엔진음이 낮아지며 함정들이 천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으며 파도 소리만 고요하게 들려왔어요. 로건이 항해 차트를 다시 펼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님, 외곽 분해 방식으로 전환하면 예상 소요 시간이 2배 늘어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시계를 봤습니다. 48시간 중 이미 15시간이 지났고 남은 시간은 33시간이었으며 작업 시간이 2배로 늘어나면 데드라인을 맞출 수 없었어요. 저는 로건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간 단축 방법 찾아야 하고 병력 추가 투입 검토하십시오. 로건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추가 병력은 이미 최대 투입 상태이고 더 늘리면 함정 간 충돌 위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좌절했지만 동시에 선택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방식을 따르는 수밖에 없었고 시간 부족은 나중 문제였어요. 무전기가 울렸고 한국 함정에서 강민준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작전 통제 외곽 분해 루트 전송합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고 대답했어요. 수신 대기 중입니다. 몇 초 후 우리 통신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들어왔고 모니터에 새로운 경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준이 설계한 루트는 중심부를 완전히 우회하는 구조였고 외곽 기뢰를 하나씩 제거하면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가는 방식이었으며 각 단계마다 안전구역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로건이 화면을 확인하며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소령님, 이 설계는 우리 작전 매뉴얼 수준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민준은 단순히 경로만 제시한 게 아니라 전체 작전 계획을 완성해놓고 있었고 각 함정 배치와 소해 순서와 예비 경로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어 강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루트 확인했고 즉시 적용하겠습니다. 강민준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첫 번째 구역부터 시작하고 우리 함정이 선두 맞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선두를 맞는다는 건 가장 위험한 위치였고 한국 함정이 먼저 나서겠다는 뜻이었지만 동시에 우리를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로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령님, 그쪽이 경로 잘 알고 있으니 맡기는 게 합리적입니다. 저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합리적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우리 함대가 한국 함정 뒤를 따르는 구도가 되는 게 불편했고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결국 무전기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승인하고 우리 함정은 2차 라인 담당하겠습니다. 한국 소해함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외곽 첫 번째 구역으로 천천히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드론이 다시 투입되면서 기뢰 탐지가 재개됐어요. 저는 쌍안경으로 그 과정을 지켜봤고 한국 함정은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각 기뢰를 하나씩 확인한 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첫 번째 구역 소해가 완료됐고 안전 통로가 확보됐다는 신호가 왔어요. 강민준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1구역 완료했고 2구역 진입 가능합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어 우리 함대에 지시했어요. 전 함정 1구역 진입하고 2구역 소해 준비하십시오. 우리 함정들이 천천히 전진하기 시작했고 한국 함정이 확보한 통로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주변에는 제거된 기뢰 잔해들이 떠 있었어요. 로건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님, 손실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손실이 없다는 건 좋은 신호였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외곽 구역만 해도 최소 5개는 더 남아 있었어요. 이 시간 후 2구역 소해도 완료됐고 3구역 진입이 시작됐습니다. 강민준이 계속 선두에서 경로를 열고 있었고 우리 함대는 그 뒤를 따르며 확보된 구역을 넓혀가고 있었으며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3구역 중반부에 도달했을 때
상황이 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담당 병사가 급히 보고했어요. 소령님,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됐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으로 다가갔고 북쪽에서 열원 반응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미사일 궤적이 우리 함대를 향하고 있었어요. 로건이 화면을 확대하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대함 미사일로 추정되고 다수 발사됐습니다. 저는 즉시 무전기를 들어 전 함대에 경고했습니다. 전 함정 미사일 방어 태세 전환하고 SM2 준비하십시오. 각 함정에서 확인 신호가 들어왔고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으며 레이더가 하늘을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미사일들이 수평선 너머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작은 점들이 빠르게 커지며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으며 저는 쌍안경으로 그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대함 미사일 6발이었고 해수면 가까이 비행하며 레이더 포착을 회피하고 있었으며 속도가 매우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어 지시했습니다. 전 함정 요격 개시하십시오. 우리 구축함들이 SM2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고 하얀 연기를 뿜으며 미사일들이 상승했으며 적 미사일을 향해 돌진했어요. 공중에서 폭발이 연속으로 일어났고 적 미사일 4발이 격추됐지만 2발은 여전히 살아남아 우리 함대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로건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소령님, 잔여 미사일 CIWS 사거리 진입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어 최종 방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함정 CIWS 발사하십시오. 근접 방어 무기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초당 수천 발의 탄환이 쏟아지며 하늘을 가득 채웠으며 예광탄이 붉은 선을 그리며 미사일을 향해 날아갔어요. 첫 번째 미사일이 격추됐고 파편이 바다 위로 떨어졌지만 두 번째 미사일은 여전히 살아남아 우리 함대 중앙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참았고 미사일이 최종 구간에 들어서며 함정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목표는 우리 함대 중앙에 있던 보급함 USNS 서플라이였어요. 로건이 소리쳤습니다. 서플라이 회피 기동하십시오. 하지만 보급함은 기동성이 낮았고 미사일을 피할 시간이 없었으며 충돌 3초 전 한국 소해함에서 마지막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작은 미사일이 빠르게 상승했고 적 미사일과 공중에서 충돌하며 폭발했으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면서 서플라이호 바로 위를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함정이 우리 보급함을 구한 거였고 마지막 순간 요격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서플라이호는 격침됐을 거였어요. 무전기에서 강민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전 통제 요격 완료했고 피해 없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고 대답했어요. 요격 지원 감사합니다. 강민준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로건을 봤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소령님, 우리가 보호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함정은 경로를 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함대 전체를 방어하고 있었고 주도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 이미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어요. 한국 함정이 우리 함대 전체를 방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저는 제가 어디까지 의존하게 될지 예측할 수 없었고 로건이 차트를 다시 펼치며 남은 구역을 가리키고 있었으며 외곽 4구역과 5구역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저는 시계를 다시 확인했고 48시간 중 22시간이 지났으며 남은 시간은 26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상부에서 보낸 긴급 전문이 통신 장교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내용을 확인했고 핵시설 타격 준비 완료됐으며 작전 실패 시 공습 강행한다는 최종 통보였고 하단에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서명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습 강행이라니 해협을 열지 못하면 이란 핵시설을 직접 타격한다는 뜻이었고 그 순간 전면전이 시작될 거였으며 중동 전체가 전쟁터로 변할 수 있었어요. 로건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령님, 상부 지시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실패 불가 통보입니다. 로건이 난처한 표정으로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현재 속도로는 시간 맞추기 어렵고 중심부 기뢰대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안했습니다. 중심부라는 건 강민준이 경고했던 연쇄 반응 구역이었고 외곽을 다 제거해도 결국 그곳을 뚫지 못하면 항로는 열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무전기가 울렸고
한국 함정에서 강민준이 연락했습니다. 작전 통제 4구역 진입 준비 완료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고 대답했어요. 진입 승인하고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십시오. 강민준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해했지만 중심부 접근 시 추가 시간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추가 시간이라니 이미 시간이 부족한 상황인데 더 지연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상부 압박은 계속 강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무전기에 대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간 단축 방법 찾아야 하고 우회 불가능합니다. 강민준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중심부는 우회 아니라 직접 제거 필요하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직접 제거라니 연쇄 반응 위험을 감수하고 중심부로 진입한다는 뜻이었고 실패하면 함대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어요. 로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령님, 그쪽 분석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신뢰한다는 게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고 강민준 없이는 작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중심부 제거 방안 제시하십시오. 강민준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심부 진입은 단독으로 진행하고 소형 무인 제거 장비 투입하며 수동 조작으로 기뢰 하나씩 해체하겠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단독 진입이라니 한국 함정 혼자 가장 위험한 구역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었고 우리 함대는 외곽에서 대기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즉각 반대했습니다. 단독 진입 불가하고 공동작전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강민준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중심부는 공간 협소하고 다수 함정 진입 시 연쇄 반응 위험 배가 됩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기술적으로 옳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한국 함정 혼자 위험을 떠안는 구조가 불편했고 우리는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꼴이 됐어요. 로건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님, 그쪽이 준비해온 장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로건을 보며 물었어요. 무슨 장비입니까? 로건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보낸 데이터 보면 소형 무인 제거 장비와 수동 조작 루트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실전 테스트도 완료됐다고 합니다. 저는 화면을 받고 장비 사진과 재원이 표시되어 있었으며 수중 드론보다 작고 정밀한 기계 팔이 달려 있었고 기뢰를 직접 해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민준은 이 순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장비까지 준비해왔으며 우리는 그런 준비가 전혀 없었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강민준 단독 작전을 승인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지 결정해야 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으며 핵타격 카운트다운은 멈추지 않을 거였어요. 저는 결국 무전기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단독 작전 승인하고 전 함대 어모 사격 준비하십시오. 강민준이 확인 신호를 보냈고 한국 소해함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에서 소형 장비가 바닷속으로 투입됐고 강민준이 직접 조종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함정이 천천히 중심부를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쌍안경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고 한국 함정은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주변 기뢰 신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로건이 레이더 화면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소령님적 반응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고 북쪽에서 다시 들어온 편대가 접근하고 있었으며 이번에는 숫자가 이전보다 많았고 강민준을 직접 노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즉시 무전기를 들어 전 함대에 지시했습니다. 전 함정 대공 방어 태세 전환하고 한국 함정 엄호하십시오. 각 함정에서 확인 신호가 들어왔고 레이더가 하늘을 향했으며 미사일 시스템이 준비됐어요. 드론들이 수평선 너머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빠르게 강민준 함정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으며 저는 무전기를 들어 요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함정 요격 개시하십시오. 우리 구축함들이 일제히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고 하늘이 연기로 가득 찼으며 폭발이 연속으로 일어나면서 드론들이 격추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드론 숫자가 너무 많았고 일부가 방어망을 뚫고 강민준 함정 가까이 접근하기 시작했으며 저는 쌍안경으로 그 장면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강민준 함정이 자체 방어 시스템을 작동시켰고 CIWS가 발사되면서 근접 드론들을 격추하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중심부 진입도
계속하고 있었으며 이중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로건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소령님 드론 추가 파상 공격 들어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봤고 두 번째 드론 편대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강민주는 이제 중심부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후퇴도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어 강민준에게 급히 물었습니다. 한국 소해함 상황 어떻습니까? 강민준이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기뢰 제거 진행 중이고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놀랐습니다.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도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었고 강민준은 임무 완수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우리 함대에 지시했습니다. 화력 지원 최대로 올리고 드론 전부 격추하십시오. 우리 함정들이 모든 방공 무기를 동원해서 드론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하늘이 폭발로 가득 찼으며 파편이 바다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강민준 함정은 그 사이로 계속 전진하고 있었고 무인 장비가 기뢰를 하나씩 해체하고 있었으며 모니터에는 제거 진행률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강민준이 무전으로 보고했어요. 중심부 1차 구역 제거 완료했고 2차 구역 진입합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안도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일부가 열렸지만 중심부 전체를 제거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했고 드론 공격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때 강민준 함정에서 통신이 갑자기 끊겼고 모니터에 신호 두절이라는 문구가 나타났으며 저는 무전기를 들어 급히 호출했습니다. 한국 소해함 응답하십시오. 무전기 너머로 잡음만 들렸고 강민준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며 레이더 화면에서도 한국 함정 신호가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로건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소령님 통신 완전 두절됐고 위치 확인 불가능합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중심부를 보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고 연기와 파편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강민준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없었어요. 강민준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브리지 창문에 손을 짚고 서 있었고 바다는 고요했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으며 로건이 통신 장비를 점검하며 계속 호출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무전기 너머로는 여전히 잡음만 들렸고 한국 함정 신호는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으며 중심부 깊숙한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다시 확인했고 핵 타격까지 남은 시간은 6시간이었으며 상부에서는 추가 독촉 전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철수 후 공습 전환 검토하라는 명령까지 내려온 상태였어요. 로건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님 철수 명령 내려야 합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어요. 강민준은요? 로건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통신 두절 상태에서 구조 불가능하고 우리 함대 안전이 우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쾌했습니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건 맞는 말이었지만 강민준을 버리고 철수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그가 우리를 위해 중심부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어 전 함대에 지시했습니다. 현재 위치 유지하고 한국 함정 신호 복구 대기하십시오. 로건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령님 상부 명령은 철수입니다. 저는 그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명령 보류하고 작전 지속합니다. 로건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저는 다시 쌍안경으로 중심부를 응시하기 시작했으며 연기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10분이 지났고 20분이 지났지만 신호는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통신 장교가 계속 주파수를 바꿔가며 호출을 시도했지만 응답은 없었고 레이더 화면도 여전히 비어 있었으며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레이더 담당 병사가 급히 소리쳤습니다. 소령님 미약한 신호 포착됐습니다. 저는 즉시 레이더 화면으로 다가갔고 중심부 깊은 곳에서 작은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으며 신호 강도는 매우 약했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로건이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함정 신호로 확인되고 위치는 중심부 최심층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최심층이라니 강민준은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도 계속 전진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깊은 곳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통신 장교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소령님 데이터 신호 수신 중입니다. 저는 모니터 앞으로 갔고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기뢰 제거 데이터였고 연속적으로 전송되고 있었어요. 로건이 데이터를 분석하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령님 중심부 기뢰 제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미 절반 이상 완료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통신이 끊긴 상태에서도 강민주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고 무인 장비로 기뢰를 하나씩 해체하고 있었으며 우리가 포기하려던 순간에도 그는 임무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무전기를 들어 한국 함정을 호출했습니다. 한국 소해함 응답하십시오. 잠시 후 무전기 너머로 강민준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잡음이 심했지만 분명히 그였어요. 작전 통제 강민준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상황 보고하십시오. 강민준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내부 경로통에 중심부 깊숙이 진입했고 기뢰 해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내부 경로라니 우리가 전혀 파악하지 못한 루트가 존재했고 강민준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으며 우리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로건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님, 그는 처음부터 이 경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민준은 단독 진입을 제안했을 때 이미 내부 경로를 파악하고 있었고 장비 준비도 끝나 있었으며 우리가 모르는 정보로 작전을 설계하고 있었어요. 무전기에서 강민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최종 구역 진입 준비 중이고 완전 개방까지 30분 예상됩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철수 명령을 철회하고 강민준을 지원할지 아니면 상부 지시대로 철수를 진행할지 결정해야 했고 핵 타격 카운트다운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무전기를 들어 전 함대에 명령했습니다. 철수 명령 보류하고 전 함정 전진 준비하십시오. 로건이 놀라며 물었어요. 소령님, 전진입니까? 저는 그를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민준 경로 열어주고 직접 화력 지원 투입합니다. 로건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항해 차트를 펼쳤고 저는 무전기를 들어 각 함정에 지시하기 시작했어요. 전 함정 중심부 외곽까지 전진하고 한국 함정 엄호 태세 전환하십시오. 각 함정에서 확인 신호가 들어왔고 함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우리는 강민준이 열고 있는 경로를 따라 중심부를 향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앞을 보며 전진을 지휘했고 함정들이 일렬로 늘어서며 조심스럽게 기뢰 사이를 통과하고 있었으며 강민준이 보낸 좌표를 따라 정확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20분 후 우리는 중심부 바로 외곽까지 도달했고 강민준 함정이 육안으로 보이기 시작했으며 한미에서 무인 장비가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확인됐습니다. 로건이 제 옆에서 말했어요. 소령님적 반응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봤고 북쪽에서 또다시 드론과 미사일이 접근하고 있었으며 이번에는 규모가 이전보다 훨씬 컸고 강민준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즉시 무전기를 들어 지시했습니다. 전 함정 최대 화력 투입하고 적 전력 전부 격추하십시오. 우리 함대가 일제히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고 하늘이 연기로 뒤덮였으며 폭발이 연속으로 일어나면서 드론들이 격추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CIWS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근접 방어망이 형성되면서 강민준 함정 주변을 보호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는 전면 교전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무전으로 보고했어요. 최종 기뢰 해체 중이고 1분 내 완료 예상됩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모든 함정에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함정 화력 지원 최대 유지하고 1분간 엄호하십시오. 우리 함대가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하늘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미사일과 포탄이 쏟아지며 적 드론들이 연속으로 격추되고 있었으며 강민준은 그 사이에서 마지막 기뢰를 해체하고 있었어요. 1분 후 강민준이 무전으로 선언했습니다. 중심부 일부 개방 완료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지만 동시에 모니터를 확인했고 화면에는 여전히 기뢰 신호가 일부 남아 있었으며 완전 개방은 아니었어요. 로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님, 핵심 구역은 열렸지만 주변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어 강민준에게 물었어요. 추가 작업 필요합니까? 강민준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부 개방으로 유조선 통과 가능하지만 완전 안전 확보는 추가 시간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일부 개방 상태로 작전을 종료할지 아니면 완전 개방까지 계속 진행할지 결정해야 했고 핵 타격까지 남은 시간은 4시간 뿐이었어요. 핵 타격까지 남은 시간은 4시간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브리지에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중심부 일부가 열린 상태였지만 완전하지 않았으며 강민준이 추가 시간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고 상부에 연락했고 작전 상황을 보고해야 했지만 동시에 일부 개방만으로 철수하면 남은 구역이 다시 봉쇄될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로건이 제 옆에서 차트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어요. 소령님, 일부 개방 구역으로 유조선 1척은 통과 가능하지만 연속 운항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1척만 통과한다는 건 해협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뜻이었고 작전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상부가 이걸 성공으로 인정할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무전기에서 사령부 목소리가 들렸고 긴급 통신이었습니다. 카터 소령, 현재 상황 즉시 보고하십시오. 저는 무전기를 들고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중심부 일부 개방 완료했고 유조선 제한적 통과 가능 상태입니다. 사령관이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한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핵심 항로는 확보됐지만 주변 안전구역 미확보 상태이고 완전 개방까지 추가 시간 필요합니다. 사령관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추가 시간 없고 핵 타격 4시간 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안했습니다. 4시간이라는 건 완전 개방 작업을 하기에는 빠듯했고 실패하면 공습이 강행될 거였으며 중동 전체가 전쟁터로 변할 수 있었어요. 사령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일부 개방 상태로 철수하고 유조선 즉시 투입하십시오. 저는 그 명령을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명령을 따라 지금 철수할지 아니면 완전 개방을 위해 작전을 지속할지 결정해야 했고 강민준은 무전기 너머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로건을 봤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소령님, 판단하십시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부 개방으로 만족하고 철수하는 게 안전했지만 남은 기뢰가 다시 활성화되면 항로가 재봉쇄될 수 있었고 강민준이 경고했던 연쇄 반응 위험도 여전히 존재했어요. 저는 결국 무전기를 들어 사령관에게 대답했습니다. 작전 지속 요청하고 완전 개방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사령관이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카터 소령 명령 위반입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전 성공 확률 높이기 위한 판단이고 책임지겠습니다. 사령관이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시간 안에 완료 못하면 즉시 철수하고 공습 진행됩니다. 무전이 끊기고 저는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로건이 제 옆에서 말했어요. 소령님, 시간 촉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어 강민준을 호출했습니다. 한국 소해함 완전 개방 작업 즉시 재개하십시오. 강민준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이해했고 최종 좌표 전송하겠습니다. 몇 초 후 우리 통신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들어왔고 모니터에 마지막 기뢰 위치가 표시되기 시작했으며 중심부 외곽 세 지점에 고밀도 기뢰군이 남아있었어요. 로건이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소령님, 이 세 지점만 제거하면 완전 연결 가능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물었어요. 예상 소요 시간은요? 로건이 계산하며 대답했습니다. 강민준 방식대로라면 3시간 예상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긴장했습니다. 3시간이라면 핵 타격 1시간 전에 완료된다는 뜻이었고 여유가 거의 없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어 강민준에게 말했습니다. 3시간 내 완료 가능합니까? 강민준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가능하지만 어무 지원 필수입니다. 저는 즉시 전 함대에 지시했습니다. 전 함정 최종 지점으로 이동하고 한국 함정 어무 준비하십시오. 각 함정에서 확인 신호가 들어왔고 함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강민준이 지정한 첫 번째 지점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강민준 함정이 선두에서 천천히 전진하고 있었고 무인 장비가 다시 투입되기 시작했으며 첫 번째 기뢰군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그 과정을 지켜봤고 강민준은 매우 조심스럽게 기뢰를 하나씩 해체하고 있었으며 폭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하고 있었어요. 1시간 후 첫 번째 지점 제거가 완료됐고 강민준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1지점 완료했고 2지점 이동합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고 대답했어요. 계속 진행하십시오. 함대가 두 번째 지점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강민준이 다시 작업을 시작했으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지점 작업 중 상황이
다시 바뀌기 시작했어요. 레이더 담당 병사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소령님, 대규모적 반응 포착됐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으로 다가갔고 북쪽에서 미사일과 드론이 동시에 접근하고 있었으며 숫자가 이전보다 훨씬 많았고 강민준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최후 공격처럼 보였어요. 로건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소령님, 이번 규모는 우리 방어망 한계 초과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판단했습니다. 방어망 한계를 초과한다는 건 일부 미사일이 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었고 강민준이 직접 타격을 입을 위험이 높았어요. 저는 즉시 무전기를 들어 강민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소해함 대규모 공격 들어오고 후퇴 권장합니다. 강민준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작업 거의 완료 단계이고 현재 위치 유지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위치 유지라니 강민준은 공격을 감수하고 작업을 끝내겠다는 뜻이었고 후퇴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저는 무전기에 대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준 소령 즉시 후퇴하십시오. 강민준이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후퇴하면 재진입 불가능하고 작전 실패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재진입 불가능이라는 건 지금 후퇴하면 기뢰가 다시 활성화되고 완전 개방 기회를 영영 잃는다는 뜻이었으며 강민준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마지막까지 버티겠다는 거였어요. 로건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소령님 선택하십시오. 저는 레이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강민준을 후퇴시켜 안전을 확보할지 아니면 그의 판단을 믿고 끝까지 엄호할지 결정해야 했고 미사일들은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무전기를 들어 전 함대에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함정 선두로 전진하고 한국 함정 직접 엄호하십시오. 로건이 놀라며 물었어요. 소령님, 선두 전진입니까? 저는 그를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방패되고 강민준 작업 완료시킵니다. 우리 함대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강민준 함정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으며 방어 진영을 형성하면서 적 공격을 막을 준비를 했어요. 미사일들이 수평선 너머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우리 함대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으며 저는 무전기를 들어 최종 요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함정 최대 화력 투입하고 적 미사일 전부 격추하십시오. 하늘이 폭발로 가득 찼고 우리 함대가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강민준은 그 뒤에서 마지막 기뢰 해체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강민준이 마지막 기뢰 해체를 계속하는 동안 하늘은 폭발로 가득 찼고 우리 함대가 쏘아 올린 SM-2 미사일들이 연속으로 터지면서 적 미사일을 격추하기 시작했으며 파편이 바다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브리지에서 쌍안경을 들고 전투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로건이 제 옆에서 레이더 화면을 확인하며 격추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있었으며 우리 방어망이 작동하고 있었지만 적 미사일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로건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소령님, 1차 방어선 돌파한 미사일 5발 확인됐습니다. 저는 즉시 무전기를 들어 지시했습니다. CIWS 최대 출력 투입하고 근접 방어 개시하십시오. 각 함정에서 근접 방어 무기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초당 수천 발의 탄환이 쏟아지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으며 예광탄이 그린 선들이 적 미사일을 향해 집중됐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미사일이 연속으로 격추됐고 세 번째 미사일도 파편으로 변하면서 바다로 떨어졌지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미사일은 여전히 살아남아 우리 함대 중심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미사일 궤적을 추적했고 목표가 강민준 함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그는 여전히 작업 중이었고 회피 기동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로건이 소리쳤습니다. 소령님, 우리 구축함이 직접 차단 시도합니다. 저는 화면을 봤고 USS 스프루언스호가 강민준 함정 앞으로 급속 전진하며 자체 CIWS로 미사일을 요격하려 하고 있었으며 함장이 독단으로 움직인 거였어요. 스프루언스호 CIWS가 전력으로 발사되기 시작했고 네 번째 미사일이 함정 300m 지점에서 격추됐지만 다섯 번째 미사일은 여전히 접근하고 있었으며 거리는 계속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어 강민준에게 급히 말했어요. 한국 소해함 미사일 직격 위험 즉시 회피하십시오. 강민준이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종 기뢰 해체 30초 전이고 회피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30초라니
미사일 도달 시간과 거의 동일했고 강민준은 작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으며 충돌 직전까지 버틸 거였어요. 로건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소령님, 충돌 15초 전입니다. 저는 즉시 모든 함정에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함정 집중 화력 투입하고 미사일 격추하십시오. 우리 함대 전체가 남은 모든 탄환을 그 미사일 하나에 쏟아붓기 시작했고 하늘이 완전히 붉게 물들었으며 예광탄들이 미사일을 향해 집중됐어요. 충돌 5초 전 미사일이 마지막 탄막을 뚫고 강민준 함정 100m 지점까지 접근했고 저는 숨을 멈췄으며 로건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 함정 자체 방어 시스템이 작동했고 마지막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면서 적 미사일과 공중에서 충돌했으며 폭발이 강민준 함정 바로 위에서 일어났어요.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함체 일부가 손상을 입었지만 치명타는 아니었으며 강민준 함정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그 장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로건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소령님, 기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무전기를 들어 강민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소해함 상황 보고하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무전기 너머로 강민준 목소리가 들렸으며 여전히 침착했어요. 함체 일부 손상 있지만 작업 완료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이 풀렸습니다. 작업 완료라니 마지막 기뢰까지 해체했다는 뜻이었고 이제 완전 개방이 눈앞이었어요. 로건이 모니터를 확인하며 보고했습니다. 소령님, 2지점 기뢰 신호 사라졌고 3지점만 남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고 핵 타격까지 남은 시간은 2시간이었으며 3지점 제거까지 1시간 반 예상됐고 시간은 촉박했지만 불가능하지 않았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어 강민준에게 말했습니다. 3지점 즉시 이동하고 작업 계속하십시오. 강민준이 확인 신호를 보냈고 함정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우리 함대가 그 주변을 엄호하면서 함께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30분 후 3지점에 도달했고 강민준이 마지막 작업을 시작했으며 무인 장비가 다시 투입되면서 기뢰 해체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그 과정을 지켜봤고 강민준은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작업하고 있었으며 시간과 싸우고 있었어요. 40분이 지났고 50분이 지나자 강민준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3지점 80% 완료했고 10분 내 종료 예상됩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모니터를 확인했고 해저 기뢰 신호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으며 거의 다 사라진 상태였어요. 로건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소령님, 핵 타격까지 1시간 10분 남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했습니다. 10분 후 작업이 끝나면 1시간 여유가 있었고 상부에 보고하고 공습 중단을 요청할 시간이 충분했어요. 10분 후 강민준이 무전으로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전체 연결 완료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모니터를 확인했고 화면에 표시되던 빨간 점들이 모두 사라졌으며 해저 기뢰 반응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어요. 로건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소령님, 해협 전체 개방 확인됩니다. 저는 즉시 무전기를 들어 사령부에 연락했고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사령부 카터입니다. 항로 개방 완료했고 유조선 통과 가능합니다. 사령관이 무전기 너머로 대답했어요. 확인 필요하고 즉시 데이터 전송하십시오. 저는 통신 장교에게 지시했고 모든 탐지 데이터가 사령부로 전송되기 시작했으며 기뢰 제거 현황과 항로 안전도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5분 후 사령관이 다시 무전으로 연락했습니다. 데이터 확인했고 공습 중단 상부 보고 올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공습 중단이라니 핵 타격이 취소된다는 뜻이었고 전면전이 막혔으며 우리가 해냈어요. 로건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님, 유조선 진입 시작됐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수평선을 봤고 대형 유조선이 천천히 해협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강민준이 열어놓은 항로를 따라 안전하게 통과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무전기를 들어 강민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소해함 작전 성공 감사합니다. 강민준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공동작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공동작전이라니 사실은 강민준이 주도했고 우리는 따라갔으며 그가 없었다면 실패했을 거였어요. 유조선이 연속으로 해협을 통과하기 시작했고 항로가 완전히 열렸으며 봉쇄는 끝났습니다. 저는 브리지 창문 앞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한 건 승리가 아니라 단지 핵이 터지는 순간을 막아낸 것뿐이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건 우리 혼자서는 불가능했다는 사실이었으며 강민준과 한국 함정 없이는 해협은 영영 열리지 않았을 거라는 진실이었습니다. 해협이 열리지 않았을 거라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브리지에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유조선들이 연속으로 통과하며 항로가 정상화되고 있었지만 동시에 무전기에서 사령부 긴급 호출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고 대답했고 사령관 목소리가 들렸으며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카터 소령 즉시 철수 명령 내리고 함대 귀환 준비하십시오. 저는 그 명령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즉시 철수라니 작전이 성공했는데 왜 서둘러 철수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뭔가 상부에서 결정된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령관님, 한국 함정과 공동정리 작업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령관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불필요하고 각자 철수 진행하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쾌했습니다. 각자 철수라니 강민준과 한국 함정이 중심부 깊숙이 들어가 목숨 걸고 작업했는데 인사 한마디 없이 헤어지라는 뜻이었고 이건 예의가 아니었어요. 무전이 끊기고 저는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로건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소령님 상부 지시입니다. 저는 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지만 먼저 강민준에게 인사는 해야 합니다. 로건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무전기를 들어 한국 함정을 호출했습니다. 한국 소해함 카터입니다. 강민준이 무전기 너머로 대답했어요. 강민준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작전 성공 다시 한번 감사하고 안전 귀환 바랍니다. 강민준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공동작전 성공 축하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했습니다. 공동작전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왔지만 사실은 강민준이 이끌었고 우리는 따라갔으며 주도권은 처음부터 그에게 있었어요. 무전이 끊기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 소해함이 천천히 방향을 틀며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함교 위에서 강민준으로 보이는 인물이 우리를 향해 경례하고 있었으며 저는 본능적으로 경례로 답했어요. 로건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님, 우리도 철수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어 전 함대에 지시했습니다. 전 함정 귀환 준비하고 순차적으로 철수하십시오. 각 함정에서 확인 신호가 들어왔고 함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해협을 벗어나 바레인 기지로 돌아가는 경로에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브리지에서 뒤를 돌아보며 중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했고 강민준 함정이 점점 작아지며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우리는 각자의 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6시간 후 우리 함대는 바레인 해군 기지 부두에 접안했고 저는 브리지에서 내려와 육지로 올라섰으며 발밑이 단단한 지면이라는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로건이 제 옆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걸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님 작전 보고서 작성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지 본부 건물로 걸어갔고 복도는 조용했지만 참모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작전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고 대형 스크린에는 해협 항로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으며 유조선 통과 척수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작전 참모 한 명이 저를 보고 다가와 말했어요. 카터 소령 수고하셨고 사령관님이 기다리십니다. 저는 그를 따라 사령관 집무실로 향했고 문을 두드린 후 안으로 들어갔으며 사령관이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사령관이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카터 앉으십시오. 저는 의자에 앉았고 사령관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저를 보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 성공 축하하고 해협 개방으로 핵위기 막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뭔가 더 할 말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령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미군 주도 작전으로 기록하고 한국 지원은 부차적으로 언급하십시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미군 주도라니 강민준이 경로를 열었고 중심부를 뚫었으며 우리는 어무만 했는데 주도했다고 쓰라는 건 사실 왜곡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실제로는 한국 측이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사령관이 저를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알고 있지만 공식 기록은 다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쾌했지만 동시에 군 조직 내부 논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되고
현장 진실과 다를 수 있었으며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령관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틀 안에 보고서 제출하고 세부 내용은 이 가이드라인 따르십시오. 저는 서류를 받아 확인했고 첫 페이지에 미군 독자 소외 작전 성공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으며 한국 함정은 보조 지원 역할로만 언급되어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수고했고 이제 쉬십시오. 저는 집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고 로건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있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로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령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고 보고서 작성하러 갑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고 노트북을 켜서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지만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멈췄어요. 미군 독자 소외 작전이라는 제목을 입력해야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고 강민준이 중심부로 들어가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으며 그가 마지막 기뢰를 해체하던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저는 결국 제목을 입력했고 본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지만 각 문장마다 진실을 왜곡하는 느낌이 들었으며 한국 측 역할을 축소하는 표현들이 가이드라인대로 들어갔어요. 이틀 후 보고서를 완성해서 제출했고 사령관이 검토 후 승인했으며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상 서랍에 개인 기록 하나를 따로 작성해서 보관했고 거기에는 진실을 그대로 적었으며 강민준과 한국 함정이 없었다면 해협은 열리지 않았을 거라는 문장을 마지막에 남겼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단지 핵이 터지는 순간을 막아낸 것뿐이었고 그 과정에서 배운 건 독자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으며 동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진실이었지만 공식 기록에는 그 진실이 남지 않았고 저만 알고 있는 비밀로 남게 됐습니다.